어느 공원을 가도 꼭 보이는 부부들이 있죠.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보폭을 맞춰 걷는 모습 말이에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예쁘게 늙고 싶다는 부러움이 절로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우리 집 현관문을 열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며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는 부부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밥 먹는 소리조차 소음처럼 느껴지는 그 차가운 침묵은 때론 거친 말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며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런 비극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15년 동안 수천 명의 마음을 상담하고 분석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와 함께 있는 매 순간이 지옥처럼 고통스럽다면 그건 결코 사랑이 식었거나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관계의 생명력을 결정짓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행동 하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비결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10년 뒤 당신의 노후는 가장 가까운 타인과 함께 사는 적막한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 키우고 살림했는데 막상 나이 들어서 곁에 남은 사람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음의 이별이라 부르는데 몸은 한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상태는 노년의 우울증과 몸의 병까지 불러오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이 사소한 차이를 아는 부부들은 80세가 넘어서도 서로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아이처럼 웃지만 이를 모르는 부부들은 갈라서기 직전의 문턱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차가운 침묵 속에 남은 생을 보냅니다. 죽을 때까지 사이 좋은 부부들에게는 일반적인 부부들이 평생을 노력해도 절대 알지 못하는 관계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안 공기는 어떤가요? 밥 먹을 때 들리는 건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뿐이고 거실에 앉아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해봤자 싸움만 나지. 이제 와서 고쳐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입을 닫아버린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위태로운 길로 들어선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담쌓기라고 부르는데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침묵의 벽을 세우는 행위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것보다 관계에 훨씬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이런 차가운 정적이 쌓이고 쌓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며 손을 내밀어도 이미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적막한 집안에서 느끼는 감정적 고립은 우리 뇌의 통증 부위를 자극해 실제 몸이 아픈 것과 같은 고통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우리 사이가 이렇게 차가운 얼음장처럼 변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 바로 마주하고 녹여내야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휴식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엄한 분위기 속에서 감정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기에 서로 다정하게 대화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신 적이 거의 없거든요. 밖에서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신사숙녀인데 왜 유독 배우자 앞에서만 서운함이 앞서고 날 선 가시돋친 말이 나가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꾸로 된 반응이자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벽일 뿐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서로의 온기를 그리워하면서도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릴까봐 거리를 두는 고슴도치들의 고민과 같습니다. 저도 수많은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은 누구보다 뜨거운 온기를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거절당할까 두려워 차가운 얼음처럼 굴고 있다는 그 외롭고도 절실한 진심을 말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거창한 고백이나 화려한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도 밥상 머리에서 툭 뱉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당신이 그렇지 뭐, 혹은 됐어, 말을 말자 라는 무심한 비난과 무시는 관계의 혈관을 막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관계를 망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비난과 경멸을 꼽았습니다. 특히 상대의 말을 무시하며 눈을 흘기는 표정 하나가 상대방의 면역력을 무려 24시간 동안이나 약화시킨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독을 제때 빼내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 병원 침대에 외롭게 누워 있을 때 진심으로 손 한 번 잡아줄 사람 없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서로가 원수가 되어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 전에 내 입술 끝에서 나가는 그 짧은 화살을 멈추고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만 합니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부부들에게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 권위자가 이끄는 연구소에서 수천 쌍의 부부를 40년 넘게 관찰한 결과 관계가 좋은 부부들은 상대방이 던지는 사소한 말이나 행동인 연결의 시도에 반드시 다정하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창밖을 보며 "오늘 구름 모양이 참 예쁘네" 라고 무심코 던진 말에 남편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정말이네, 당신 말대로 신기하게 생겼다" 라고 맞장구를 쳐주는 식입니다. 반면 불행한 부부들은 이런 사소한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작은 대답 한마디는 심리학적으로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1초도 걸리지 않는 이 짧은 응답들이 매일같이 쌓여 서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연결하는 튼튼한 밧줄이 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노년의 사랑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행한 부부들은 상대의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바쁜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며 상대의 감정을 쳐내는 순간 관계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는 이를 감정의 벽쌓기라고 불렀는데 이는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 중 하나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 뇌에서는 신뢰와 평온함을 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시당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비상벨을 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솟구치며 결국 배우자를 사랑하는 동반자가 아닌 나를 공격하는 적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소한 대답 하나가 단순히 기분을 넘어 혈압과 면역력 같은 여러분의 실질적인 건강까지 결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배우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를 공중에 뿌려버리는 행위가 쌓여 결국 서로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배우자를 동지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적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반응의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거창한 대화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던진 사소한 감정의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시 받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연결을 위한 시도라고 정의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아내가 "저 연예인 참 예쁘네" 라고 무심코 던진 말에 고개만 끄덕여줘도 우리 뇌는 상대방을 안전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시가 반복되면 뇌의 공포센터가 자극되어 배우자를 공격해야 할 적군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이런 사소한 대꾸를 통해 마음의 연결고리가 단단해진 부부들은 행복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 실제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 어떤 병마나 고난도 함께 웃으며 이겨낼 강력한 회복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자 행복의 실체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눈 맞춤 5초 법칙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배우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해서 헛웃음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뇌에서는 사랑의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흔히 포옹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상대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고 친밀감을 강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엄마가 서로의 눈을 맞출 때 쏟아져 나오는 이 호르몬은 성인이 된 부부 사이에서도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5초간의 진심 어린 시선은 100마디의 거창한 말보다 더 깊게 상대의 심장에 닿아 불안감을 줄여주고 상대를 더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 관계의 온도를 순식간에 높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쉽고도 강력한 첫걸음이.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눈 맞춤 5초 법칙의 연장선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배우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해서 헛웃음이 터질지도 모르지만 이 5초의 눈 맞춤이 불러오는 변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우리 뇌는 시각 정보에 매우 민감한데 사랑하는 이의 눈을 깊게 마주하는 순간 행복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상대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고 유대감을 강화하며 동시에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 심리적인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처럼 눈을 맞추는 행위는 단순한 시선 처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던 습관을 잠시 멈추고 배우자의 눈동자에 담긴 세월심에 집중해 보세요. 이 짧은 5초의 교감이 쌓여 차갑게 식었던 거실의 공기를 다시 따스하게 지펴 올리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5대1 법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관계 심리학의 거장이 발견한 이 법칙은 배우자에게 비난이나 핀잔을 한 번 했다면 반드시 5번의 칭찬이나 긍정적인 표현을 해줘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 5번이나 필요할까요?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좋은 신호보다 나쁜 신호를 훨씬 더 강하고 예리하게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 번의 날카로운 말은 5번의 따뜻한 포옹이나 다정한 격려가 있어야 겨우 씻겨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상대의 단점만 돋보기로 보듯 크게 보고 상대가 해주는 호의는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배우자가 설거지를 도와줬을 때 혹은 외출 준비를 깔끔하게 했을 때 놓치지 말고 칭찬의 말을 건네보세요. 당신이 도와주니 금방 끝나네. 오늘 옷차림이 멋지다 같은 사소한 한마디가 관계의 통장에 적립되는 소중한 잔고가 됩니다. 칭찬 잔고가 두둑하게 쌓여야 나중에 큰 폭풍이 와도 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의 사소한 장점 3가지만 먼저 찾아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황혼 이혼 직전까지 갔던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분은 10년 넘게 각방을 쓰며 밥도 따로 먹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분이 우연히 이 반응하기 기술을 배우고 나서부터 아내의 사소한 말에 그래? 힘들었겠네 라며 맞장구를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분이 갑자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라며 까칠하게 쏘아붙였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상대에게 다가가기를 묵묵히 실천했습니다. 결국 아내도 남편의 꾸준한 진심을 느끼며 10년간 굳게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다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대답 하나라는 작은 변화가 파탄 직전의 가정을 다시 세운 기적 같은 실화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데 늦은 때란 절대 없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간지럽게, 남부끄럽게 어떻게 그래? 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앞서기 마련이지만 그 자존심 하나 지키려다 평생의 반려자를 잃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사실 심리학적으로 중년 이후의 부부 관계는 마음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도 사실은 먼저 다가와 주길,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길 간절히 기다리며 겉으로는 무심한 척 연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뇌과학에서는 우리가 낯선 환경보다 익숙한 관계에서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치유의 힘도 강력하다고 강조합니다. 용기 내어 내민 손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적막한 감옥이 아닌 따스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잊지 마세요.
10년 뒤에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가장 고마워할 일은 바로 오늘 그 자존심의 벽을 허물고 먼저 손을 내민 용기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 배우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 저녁 맛있었어. 운전하느라 수고했어 같은 아주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부부 사이의 신뢰라는 단단한 성벽을 쌓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잠들기 직전의 5분이 우리 잠재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배우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으며 잠든 뇌는 수면 중에도 깊은 안정감을 느끼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은퇴 후 긴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노년기에 서로가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준다면 그보다 더 큰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뇌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언어 자극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도와 노년의 신체적 통증까지 줄여주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노후의 평안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뱉은 다정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눈길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소한 습관이 훗날 고단한 삶의 끝자락에서 서로의 손을 가장 따뜻하게 잡아줄 유일한 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방법, 즉 즉각적으로 반응하기와 5초간의 눈 맞춤, 그리고 상대를 손님처럼 대하는 존중의 말투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수많은 부부가 절벽 끝에서 다시 행복의 손을 맞잡은 과학적이고도 실질적인 비결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배우자의 다정한 눈빛을 받을 때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와 같은 깊은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배우자와의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만큼이나 멀게 느껴지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씨앗들을 하나씩 심어보세요. 처음에는 쑥스럽고 서툴러서 마음의 근육이 삐걱거릴 수도 있겠지만 진심이라는 물을 꾸준히 주다 보면 반드시 상대방의 닫힌 문이 열리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 끝에 반드시 봄이 오듯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시 화사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잃어버렸던 따스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 또한 그 여정에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신혼처럼 지내는 부부들의 결정적인 비결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나 오늘 바로 배우자에게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들려주세요. 세계적인 심리학자는 40년 넘는 연구 끝에 사랑의 지도를 그리는 아주 사소한 주고받음이 부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찰나의 눈맞춤과 다정한 대답 한마디가 뇌를 안정시키고 서로를 깊이 신뢰하게 만드는 행복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배우자를 향해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와 심장, 그리고 인생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어른이 심리학교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마음의 지혜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